민주당이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전 임명안을 제거했고요. 정식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야의 신경전은 더 거세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청와대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 요청한 기한이 오늘입니다. 민주당이 오전 10시 보고서 채택을 위한 법사위를 열겠다고 선언했죠. 마침 저는 아침을 못 먹고 출근한 터라 지난주처럼 시끌벅적한 법사위를 예상하면서 회사 탕비실에서 컵라면 하나를 챙겨왔습니다. 자, 쪼로록 물을 붓고 젓가락을 잘 포개서 뚜껑 위에 얹어놓은 시각이 오전 10시 12분 법사위가 막 개의를 선언할 시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5월 26일에 실시한 검찰총장 후보자 김호수 인사청문회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을 보아하니 국민의힘 측 의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청문회 파행으로 질의를 끝내지 못했는데 보고서 채택이 웬 말이냐면서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자, 저는 정회후에 여야 간사합의라도 하려나 이렇게 생각한 바로 그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컵라면이 익는 시간이 3분입니다. 아직 젓가락 한 번 못 들었는데 정확히 2분 35초 만에 보고서 채택 끝났습니다. 박주민 위원장 대리 아예 여당 단독 처리로 마음을 먹고 회의를 시작한 모양인데요. 자, 이로써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곧장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김호수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자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도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을 넘어서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정권 비호, 검수완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을 강행한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애초부터 청와대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협치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호수 후보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이전 투구식 진흙탕 전술을 폈다라고도 했습니다. 일단 여러 의혹에 대해서 증언해줄 증인 채택이 전원 불발, 참고인 2명만 일방 채택을 했다는 겁니다. 또 야당을 향해서 후보자 검증과는 거리가 먼 인신공격을 펴면서 청문회를 고의로 파행시켰다라는 주장인데요. 자, 잠시 지난주의 청문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치 뉴스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여드리는 명화극장 아니죠. 정화극장 가겠습니다. 어제 김 후보자 청문회 파행된 과정이 좀 특이했는데요. 일단 주인공인 김 후보자의 탓은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전관 예우를 뿌리 뽑자라는 내용의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갑자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등장시킨 겁니다. 검찰 정관이 범행을 은폐한 의혹이 얼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고소고발된 사건을 모두 까집어서 김용민 의원을 비난해도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지켜야 될 도리가 있잖아요. 자, 청문회는 곧장 아수라장으로 변했었죠. 당사자로 지목된 유상범 의원은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고 이어서 여야 의원들이 뒤섞여서 설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의 그 발언이 등장하는데요. 조수진 의원님 툭하면 제 얘기하시는데 그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눈 그렇게 크게 뜬다고 그렇게 뭐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으니까 발언권 없고 말씀하십시오. 자, 그렇게 표현을 앞으로 좀 정제해서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예. 눈을 크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 이 인신공격성 발언에 그야말로 일촉즉발,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갔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조수진 의원이 사람이 아니다 같은 막말을 먼저 했다라면서 쌍방사과 주장했고요. 결국 청문회는 파행됐습니다.
밤 12시 넘어까지 사과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애초부터 인사청문회를 사행시키겠다. 네.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정략과 의도가 있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보고서 채택이 이뤄진 오늘 법사위 역시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소집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박주민 의원장 대리가 오전 9시 넘어서 10시에 회의하자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보충질의, 재보충질의 등 청문회 마무리 이 절차는 밟아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였습니다. 날치기 강행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어디에다가 요구하거나 하소연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의 뜻대로 밀어붙이기에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 파행을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송영길 대표,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 신속한 이행을 위해서 반드시 오늘 채택되어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지 돌아볼 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침 오늘은 이 경찰이 김호수 후보자 아들의 아빠 찬스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한 날이기도 합니다. 송영길 대표는 김 후보자 아들의 직장에 170만 원짜리라는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아들 문제도 170만 원짜리 직장이었다는데 그 난 자체가 아버지 직업 직위를 쓰도록 난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문제의 요거 다 잘 해명이 돼서 국민적 공감대도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오후 5시쯤 문 대통령이 김호수 총장 임명안을 제가했습니다. 내일부터 임기 시작인데요.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우선 본인도 연루가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과 이로 인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문제, 또 얼마 전 사의를 표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을 처리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될 겁니다. 임명장 받을 거예요. 업무 이로로 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된다. 취임하게 되면 적절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 불법이죠. 절차가 불법이란 말입니다. 이성윤 검사장이 수사 중단 외압 행사를 했어요. 이거는요. 민주주의 정권 시절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제가 부책임을 자. 보고받지 않았고요. 네. 자, 그리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6달 만에 처음으로 어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야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에 돈을 주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건 당시 수사를 종결하도록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건 직후에 왜 전화하신 겁니까? 현장 경찰관 앞에 누구 바꿔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네, 당시 경찰은 이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대신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했고요. 이후에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서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진상조사 결과 서초경찰서 간부들이 조사 당시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죠. 이 당시에 서초경찰서는 변호사라는 것만 알았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경찰 진상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33번째 단독 채택, 문 대통령 김호수 검찰총장 임명안 제가입니다.